지난 5월 폐암 말기를 진단받은 이선자 씨. 지난 한 달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입원이 결정됐다. 힘들어. 혈관 다시 해야 돼요. 처음 이상을 느낀 건 3개월 전. 어지럼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갑자기 혼자 거동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이런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딸은 견디기 어렵다. 어머니께서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전혀 기침도 한 번 안 하셨거든요. 전혀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랬죠. 잠시 물고 계세요. 어머니 기침. 기침. 한 번만 더 할게요. 기침. 어머니 기침. 가래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해서 이렇게 뱉으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 본인 스스로 뱉는 힘이 조금 이제 더 기력이 딸리셔서 뱉으려고 하셔도 잘 안 나오시니까 더 힘드시고. 이젠 양쪽 성대가 마비돼 혼자서 가래를 뱉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렵다. 전조 증상도 없었던 데다 담배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다. 그렇게 폐암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래가 막혀서 숨이 퍽퍽 막히신대요. 거의 이렇게 앉아 있으세요. 그 기침하는 동안 너무 피곤하시니까 기침하시다가도 이렇게 살짝 졸으세요. 계속 이렇게 조금 졸고 깨고 졸고 깨고. 근데 거의 잘 못 주무세요. 폐에서 시작된 암은 림프절을 따라 온몸으로 전이됐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하얗게 조금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지금 원래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미 뇌척수막까지 전이된 상태. 비소세포 폐암 4기를 진단받았다. 조금 더 지나면 보행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삼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청력이 안 들리고 배하는 그 신경까지 다 전이가 되면서 요즘은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 그런 폐암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폐 기관지 가까운 데가 아니라 저 먼 쪽 바깥쪽에 생기다 보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진행된 기수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종양입니다.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했다는 이수옥 씨. 의사의 권유로 우연히 폐 CT를 찍은 게 계기였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CT 찍자고 그래서 CT 찍었더니 손가락 2마디만한데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또 그런 거 좋아도 안 하니까 안 먹었는데 이 상상외로 폐암이라고 나왔어요. 오른쪽 폐엽 아래쪽에 자리 잡은 암덩어리. 폐암 1기를 진단받았다. 피 나는 게 저자로 가고 뒤로 가고 손잡이 뒤에 가고. 언젠가 한번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은 당신은 병에 치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 없다는 생각은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수옥 씨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 암을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수술이 결정됐다.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네, 천천히 쉬세요. 깊이. 초기 폐암 수술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폐는 해부학적으로 왼쪽 폐에 2개, 오른쪽 폐에 3개, 총 5개의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지름 2cm 이상의 암이 발생하면 암이 위치한 폐엽 부위와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하는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폐 기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한 80~90%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 뒤 이수옥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퇴원하자마자 미뤄둔 농사일부터 시작했다는 이수옥 씨. 이제 얘네들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달라진 점도 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들어놓으려고 그래. 힘들어. 숨이 좀 가빠. 걸을 때면 쌕쌕대고. 아내의 숨소리에 남편은 마음이 쓰인다.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소리 그냥 앓는 소리만 하고 숨 차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 듣기가 좀 안쓰러운 거예요. 보기도 그렇고 그것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일인데 본인이 감내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도 좀 안쓰럽고 그래요. 좀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폐암은 초기에 수술할 경우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가지만 이수옥 씨처럼 조기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요즘은 그저 감사한 마음이 크다. 고생이야. 아유 사과 이쁘다. 선생님이 우리 퇴원시키면서 나쁘다 좋다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저희 말이 수술은 잘 됐다. 어떤 결과 듣고 싶으세요? 아유 좋다는 결과 들고 싶죠. 근데 뭐 그게 제 소망대로 돼요 안 되죠. 수술 2주일 후 첫 검진이 있는 날.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수옥님, 네.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덩어리 보이실까요? 저게 폐암이었어요. 오른쪽 폐에 자리했던 암덩어리. 수술 후에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병기 자체는 우리가 최종 병기는 3A기로 확인이 됐어요. 3A기. 3A기? 세대를 같이 좀 쓰는 표준. 예상치 못한 3기 진단.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그게 심하지 않다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3기라고 하니까는 좀 놀랐네. 상당히 좀 걱정은 되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겠죠. 많은 경우 비흡연자 폐암, 전혀 우리가 폐암에 대한 위험 인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일지라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또 그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이선자 씨.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조직 검사에서 암을 유발한 원인이 밝혀졌다. 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정말 그래도 다행히 진단이 빨리 나왔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돌연변이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흔한 EGFR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염색체 속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한다. 특히 폐암을 일으키는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는데 세포의 성장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EGFR 등이다.
이 유전자 변이가 활성화되면 세포의 증식과 관계된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겨 암세포가 끝없이 증식하게 된다. EGFR 유전자 돌연변이는 비흡연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표적이라고 하면 동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뭐 EGFR, 그다음에 ALK를 들 수 있고, 저희가 이 변이가 이제 폐암을 일으킨다, 비소세포 폐암을 일으킨다라고 처음 알려진 거는 한 10년 전부터고요.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 변이가 있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이런 항암제를 저희가 표적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선자 씨의 치료 방향이 정해졌다.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돼 있다. 표적 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로 생긴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하는 항암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암제를 쓸 때는 일반 세포들도 죽고 암세포들도 같이 죽지만 표적 치료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세포들은 살리고 그리고 이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만 발현하는 암들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도 덜하고 효과는 더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매일 하루 한 알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면 된다. 씹을 수 있으시면 물로 같이 알약을 드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튜브로 드셔야 돼서 항암약을 따뜻하게 녹여서. 약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 말기암의 벼랑 끝에서 가족들은 표적 치료제의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발에 나와요? 표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적 유전자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암세포가. 그 신호를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꺼뜨리게 되면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게 돼요.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아마 저런 뇌척수막전이랑 관련돼 있는 증상들은 빨리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고 있어요. 2주 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병실에서 만난 이선자 씨. 혼자 밖을 나설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이다. 뇌 전이 때문에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2주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이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할 정도로 의식을 되찾았다. 예전에는 가래랑 기침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잠을 24시간 중에 1시간도 못 주무셨어요. 그냥 잠을 주무셔도 뭐 2분, 3분 주무시고 계속 깨어 계시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정말 많이 차이 나게. 딸은 이 순간이 기적 같다. 표적 항암제의 효과는 놀라웠다. 오른쪽 폐의 종양이 크게 줄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을 일으켰던 뇌척수막 전이도 호전됐다. 주말 사이 좀 어땠어요? 조금 확실하게 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침도 삼키는지도 못했잖아요. 네. 지금 한번 침 한번 삼켜봐요. 지금 침이 삼키는 게 지금 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사망 선고 같았던 폐암 말기 진단. 이제 가족들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진짜 퇴원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도 있어요. 콧줄 빼고 튜브 빼기만 해도 이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얼마든지 뭐 가족들이 다 엄마를 케어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폐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34살 이상찬 씨.
엉덩이 뼈가 많이 아파가지고 마치 통증이 몸 밖으로 뼈가 이제 빠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었고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뼈전이 뇌전이가 돼 있어서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나는 이제 못 사는구나. 척추를 뒤덮은 까만 부분이 암이다. 표적 치료로 뼈 전이는 호전됐지만 문제는 뇌 전이다. 5개월 사이 병변이 11곳으로 늘었다. 어떤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게 뇌하고 뼈거든요. 근데 폐암이 뇌하고 뼈로 제일 잘 가는 암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가족들 걱정이 앞선다는 상찬 씨. 남겨질 가족을 생각해 틈틈이 일상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 입원 생활도 그중 하나다. 그 병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호스피스로 뭐 간에 만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저게 나의 미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참담했죠. 아직 35살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부터 해서 뭐 왜 나일까. 뇌 전이는 진행 속도도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항암 치료와 함께 수술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감마 나이프다. 편하고 아프고 근데 이것도 못해서 전체적으로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래도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감마 나이프가 가능한 거니까 그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마 나이프 수술은 두개골을 절제하지 않고 뇌 전이가 발생한 국소 부위에 감마선을 쏘아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이상찬 씨처럼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전이 부위가 넓지 않을 때만 수술이 가능하다. 유전자 표적 치료로 암이 빠르게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었기에 감마 나이프 수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감마 나이프의 가장 큰 장점은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 기능에 손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치료 이후에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2달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뇌 전이. 뭐 크게 막 빨리 뭐 완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7년) 전 폐암 4기를 진단받은 이상현 씨. 조직 검사 결과 암의 원인인 유전자 변이가 발견돼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기분 좋다고 다들 그랬어. 원래 제가 병원을 안 다닐 정도로 정말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완전 건강 체질에서 제가 폐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암 환자가 되고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이거 아이슬란드 간 거. 이때 참 좋았어. 근데 표정이 좋아 보이죠? 아마 신난 것 같아요. 아니 엄마는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다니까. 이거 신났어. 치료를 시작하고 해외여행을 떠날 만큼 다행히 표적 치료제의 효과도 좋았다. 그런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2년쯤 지났을래나 그랬는데 어디 이제 동생하고 이제 외출했다가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막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막 툭툭 부닥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표적 치료 1년 만에 암이 뇌로 전이된 것이다. 개도수를 받아야 할 만큼 종양의 크기가 컸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 암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은 다스리고 있지만 이 약으로 치료를 해도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게 생이 끝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게 저는 많이 놀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암세포는 표적 항암제의 공격을 받으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EGFR 표적 유전자의 경우 T790M이라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 유전자 단백질 모양의 변형이 생겨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게 된다. 치료제 내성이 생긴 것이다. 표적 항암제는 오래 복용하면 내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후 약제가 듣지 않아 암세포들이 다시 증식하게 된다. 그 암세포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약이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유명한 이제 이 내성 기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성을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사실 어떠한 치료든 쓰고 나면 다 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내성을 지금까지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지만 내성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또 약들이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유전자를 찾아서 맞는 유전자 변이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정밀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차세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됐다. 바로 EGFR 3세대 표적 항암제다. 뇌 조직에서 내성 유전자가 발견돼 3세대 표적 항암제를 처방받게 됐다는 이상현 씨. 효과는 놀라웠다. 뭐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이제 3개월마다 PET 찍고 한 9개월마다 뇌 MRI 하고 그 이제 매일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년을 지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암 환자가 안 아파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마운 약인 것 같아요. 3세대 표적 항암제를 복용한 지 벌써 3년 8개월이 지났다. 현재 상태는 어떨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랜 시간 이상현 씨를 괴롭혔던 뇌 전이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뇌에 대한 효과가 지금 기가 막힌 부분인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1세대, 2세대 쓰다가 내성이 왔을 때 우리가 특정 유전 변이가 있을 때 계속 잘 듣게 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효과인데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우리 뇌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뇌에 필요한 영양소만 받아들이고 외부의 물질은 차단하는 일종의 거름막 역할을 한다. 문제는 1, 2세대 표적 치료제의 경우 뇌혈관 장벽에 가로막혀 뇌 안까지 침투하지 못한다. 뇌혈관 장벽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3세대 표적 치료제는 이런 단점을 해결했다.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암세포를 직접 사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종양내과 의사가 되면 배우는 게 있는데 뇌전이는 평균 수명은 원래 2주 내지 3주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런 표적 체질이 나오니까 뇌가 야구 컨트롤이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 시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뭐 1년, 2년, 3년, 4년 쭉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EGFR 10년, EGFR 15년 환자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2011년) 폐암 3기를 진단받은 한미자 씨. 13년째 폐암과 싸우고 있다. 도와줘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긴 투병 생활, 고비도 많았다. 표적 유전자가 나오지 않아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다. 방사선도 거의 90회 이상 받으면 뭐 울렁거리면서 막 오바이트도 진짜 많이 하고 피토까지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작용 중에 또 하나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그 여기에 방사선 보니까 기도가 상당히 좁아요. 막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좀 거친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걸리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후유증은 그대로 몸에 남았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을 때까지 치료가 계속됐지만 전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뇌에서도 종양이 발견됐다. 당시에 의료진들이 이분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희 기관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조직이랑 그다음에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NGS라고 하는 이제 뭐 한 번에 한 200~300개의 유전자를 보는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당시로서는 최신 진단 기술로 다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다. NGS 검사는 한 번의 조직 검사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를 최대 약 300개까지 찾아낼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이다. 검사 결과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표적 유전자를 발견했다. RET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발현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돌연변이다. 현재 저희 폐암 환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는 EGFR 외에도 ARC, ROS1, MET, RET 같은 여러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10개 이상의 표적 치료제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아주 드문 유전자 변이까지도 다 표적으로 하는 그런 약제들이 더 개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미자 씨는 당시 신약이었던 RET 표적 치료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약 하나, 약 두 알. 하루 2번. 하루 2번? 예. 저녁에 한 번 먹고 아침에 한 번 먹고. 약을 먹은 지 5년째 3cm가 넘던 암덩어리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전이된 뇌 종양도 대부분 사라졌다. 뭐 10몇 년 전에 우리가 4기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을 받으면 이제 평균 생존 기간, 뭐 기대여명을 사실은 1년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도 4년 이상 생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기대여명을 훌쩍 뛰어넘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기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렇게 1시간씩 달리기를 한다는 김도연 씨. 힘들어도 이제 많이 괴롭힐수록 폐 기능이 더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 러닝 많이 하고 있고요. 김도연 씨는 5년 전
37 젊은 나이에 말기 폐암을 진단받았다. 흉통을 느껴 병원에 찾았을 땐 이미 병이 한참 진행된 뒤였다. 이게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술 불가에 완치 불가. 수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술에 이제 비견될 정도로 좀 방사선 치료랑 그 항암 화학 치료랑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몸에서 축적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까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다 받고. 표적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치료도 힘들었다. 거의 지금 항암의 부작용을 다 견뎌냈지만 기대와는 달리 암은 뇌까지 전이됐다.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뇌 쪽이다 보니까 좀 무섭잖아요. 많이 무섭기도 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도가 좋아질 거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멘탈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표적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면역 항암제 치료였다. 우리 몸의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특화돼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준다. 하지만 암세포의 PD-L1이라는 물질이 T세포의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더 이상 암세포를 알아보지 못해 공격을 멈추게 된다. 면역항암제라 불리는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 같은 암세포의 속임수를 차단한다. 그 결과 T세포는 활성화되고 정상 기능을 되찾아 암세포를 다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암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의 면역 메커니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PD-1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짜 신분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놈은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하지 않는데, 저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그렇게 가짜 신분증을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줄과도 같았던 면역 항암제. 2년간의 치료를 모두 마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 면역 항암제 복용은 성공적이었다. 가장 걱정했던 뇌 전이가 사라졌고 7cm가 넘었던 폐 종양의 크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면역 항암제와 같은 신약이 등장하면서 사기 전이성 폐암은 6개월 안에 사망한다는 공식은 이제는 옛말이 됐다. 우리 시대가 정말 바뀌었죠. 사실은 이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전에는 표적 치료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본이 1년 이상을 더 적게 사실 거라고 제가 예상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요즘엔 또 면역항암제가 이제 효과 좋은 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항암제하고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거나 또는 심지어는 면역항암제 하나만 써도 효과가 좋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보다는 기회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긴 있죠. 말기 폐암 5년 생존의 꿈을 이뤄낸 김도연 씨. 다시 취업하기 위해 공부도 시작했다. 사실 저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제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 6년 사이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그냥 생존율이 좀 더 많이 이제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초기 환자들만 폐암 수술이 가능하다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69세 전혜엽 씨는 지난 3월 전이성 폐암 3기를 진단받았다. 오른쪽 폐에 7cm나 되는 종양이 발견됐다. 어떻게 수술이 결정됐을까?
암 주변에 임파선들 좀 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이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진행했고 치료 후에 이제 종양이 좀 작아져서 수술할 때 조금 더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예후도 좋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수술 전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새로운 임상 시험에 참가했다. 4번의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만 사용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수술했을 때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한 2%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 면역항암제와 같이 사용하면은 한 30% 정도를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온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재발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전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일반 항암제만 사용한 집단보다 생존 기간이 10개월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완전히 없어진 환자의 비율 역시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후 수술이 끝나고 다시 만난 전혜업 씨. 수술 직후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늘 건강했던 혜업 씨의 폐암 소식은 지인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아니 뭐 사장님 항상 직원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주신 것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제가 식구들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이걸 받을 이렇게 애들이 이런 마음을 전할 정도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냥 더 아픈데 그게 수술한 데보다 더 마음이 짠합니다. 식구들한테 잘하.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